자, 펩 가르디올라 만체스터 시티 이번에 클럽 월드컵 우승하면서 UEFA 슈퍼컵을 포함해서 들 수 있는 트로피는 이제 모두 든 거죠. 약간 뭐 펩이에서 그런가 예전에 바르셀로나 시절이 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뭐 이제 정말 옛날 0809 시즌이니까 저 한 고3에서 이제 대학교 넘어갈 때 0809 때니까. 네, 엄청 오래전이긴 한데 이번에도 사실 그놈의 그 징크스 걸린 커뮤니티 실드만 우승했으면 다시 옛날처럼 6관왕을 하는 거였어요. 물론 이제 맨시티 팬분들이 커뮤니티 실드에 대한 중요성을 공식되긴 하지만 그쵸. 다른 대회들만큼 많이 두진 않을 거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5관왕. 그래도 5관왕 또한 너무나도 대단하고 들 수 있는 모든 트로피를 든 진짜 대단한 펩의 업적입니다. 네, 근데 이제 펩 가르디올라 이제 인터뷰가 약간 이제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건 왠지 펩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맨시티를 못 떠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만 약간 그런 뉘앙스라고 해야 되나? 열어두는 약간 네, 좀 그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맨체스터 시티에서 지난 8년은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타이틀 다 땄고 더 이상 승리할 것 없고 마치 한 챕터가 끝난 것 같은 기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의 그런 일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게 이제 좀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언급했었던 게 지금은 이제 레스터 시티의 감독으로 가 있는 엔소 마리스카라든지 맞아요. 펩의 이제 브레인 중에 한 명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레스터 시티가 또 챔피언십에도 아주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본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수석 코치였다. 네. 미켈 아르테타 관련 언급도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본인이 맨시티에 왔을 때 주장이었던 콤파니부터 또 이제 워커까지 선수들 이제 언급을 하면서 뭔가 이제 그 맨체스터 시티에 본인이 이제 부임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쭉쭉쭉쭉 이어오던 역사를 하나하나 좀 짚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의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네요. 관련 인물들을 또 이렇게 다 한 명씩 언급을 했다고 하니까 네. 괜히 더 뭔가 정리하나?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도 있고 사실 최근 이제 맨시티라는 팀의 어떤 기세가 분명 한창 하늘을 찌를 듯했던 기세보다는 살짝 약간 내려왔죠. 네, 내려와 네.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펩 가르디올라가 또 다른 시대의 어떤 리빌딩을 준비한다기보다는 딱 지금의 황금기 본인이 이끌었던 시기가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시즌으로 올 시즌을 마무리하지 않겠느냐. 이 인터뷰만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왜냐면 이게 어쨌든 그 인터뷰 자체가 모든 그 우승 타이틀, 우승 레이스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물론 진행 중이지만 이제 클럽 월드컵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그 시기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 사실 뭐 이 펩이라는 인물은 맨체스터 시티 부임해서 못 들어본 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 얘기를 한 거예요. 우승? 타이틀? 우린 다 따냈다. 일단 수건이었던 챔피언스리그 비기어마저도 맨시티의 수건이자 본인의 수건이었잖아요. 지난 시즌에 어쨌든 완성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를 5회를 우승했는데 지금 3연패 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 시점 프리미어리그 최강자 타이틀을 논할 때 그리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누가 우승할 것 같냐 라고 얘기했을 때 맨체스터 시티 이름은 당연히 맨 첫 번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지금도 언급되기 충분해요. 네. 아직 가능성 남아있고 데브라이너와 같은 선수도 후반기 들어오면 그렇고 다만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4연패를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네, 펩이 이제 처음으로 맨시티가 처음으로 도전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 4연패까지 하게 된다면 진짜 펩은 할 게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많이 남아있는 어떤 기록상의 동기부여가 어쩌면 그 포인트가 될 수도 있죠. 지금 그리고 FA컵 2번 우승했고 리그컵 4회 우승인데 이거 4연패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지난 시즌은 탈락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형철이 얘기했었던 챔피언스리그 우승했고 유에파 슈퍼컵 우승했고 이번에 피파 클럽 월드컵까지 우승을 하면서 맨체스터 시티에서 들어올릴 수 있는 트로피는 뭐 이제 다 좀 들어올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사실 이제 펩 가르디올라라는 감독은 저는 맨체스터 시티 클럽 입장에서만 보면은 그냥 고트입니다. 그냥 고트죠. 그냥 최고예요. 네. 저는 펩도 나중에 동상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저는 무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맨시티가 그 에티하드 스타디움에 이미 수많은 레전드들의 뭐 콤파니를 비롯해서 동상이 딱 만들어져 있는데 동상 뭐도 이게 약간 그게 있어요. 만들긴 하는데 이상하게 디자인을 좀 이상하게 하는 그 약간 팀들이 있어요. 업체를 잘못 선정한 거겠죠. 호날두 업체 같은 거. 호날두의 그 약간 그 동상 충격적이었어요. 네. 근데 맨시티는 그 동상이 멋있더라고요. 펩 가르디올라도 되게 멋있게 나중에 하나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중에 맨유 감독이 되지 않는 이상. 네, 사실 뭐 과르디올라의 위상은 이 맨체스터 시티 올타임 고트를 넘어서 지금 역대 감독 올타임 고트를 따졌을 때 무조건이죠. 네. 21세기 최고의 감독이라는 타이틀이 항상 많이 그 기사마다 붙잖아요.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펩 과르디올라와 이제 퍼거슨을 두고 누가 더 이제 위대한 감독이냐에 대한 토론도 뭐 국내 해외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올 그쵸. 정도니까 이미 그 위상은 뭐 하늘을 찔렀다고 볼 수가 있겠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펩이 나중에 프리미어리그를 떠나고 혹은
감독에서 은퇴를 했을 때 프리미어리그만 기준으로 봤을 때도 펩 가르디올라라는 인물은 저는 정말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4연패까지 한다? 그쵸. 그러면 진짜 전무후무한 기록을 쓰는 거니까. 전 이미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당장만으로도 퍼거슨 벵거와 같이 언급될 만해요.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는. 그렇죠. 펩 가르디올라라는 감독이 결국 옴으로써 프리미어리그의 질적 향상 효과가 어떻게 보면 퍼거슨 벵거 때보다도 더 큰 부분도 좀 있거든요. 왜냐면 물론 이게 시기나 뭐 돈이 좀 맞물린 것까지 여러 가지로 좀 따져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펩이 오고 또 클롭이 오고 그러면서 정말 프리미어리그에 전 세계 최고의 감독들이 모여있다는 느낌이 특히 맞아요. 다른 그 어느 시기보다도 요즘의 프리미어리그에서 저는 가장 많이 느껴요.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 펩 가르디올라기 때문에 그 감독이 맨시티에 와서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겼다. 이거는 프리미어리그 전체에도 꽤 공을 많이 준 그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인터뷰 뉘앙스를 이제 놓고 봤을 때 뭔가 좀 이제 떠나는 걸 암시를 좀 했잖아요, 네. 펩이. 물론 이제 떠난다고 오피셜 떼는 건 아니지만 만약 가게 된다면 이제 지금 제일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건 국대로 만약에 펩이 가면 좀 어떨까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예상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기사가 이제 가디언이 원문인데 다양한 곳에서 인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용을 한 곳에도 이제 댓글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토트넘으로 가야 된다. 토트넘. 그래서 이제 트로피를 이제 들게 아. 되면 그러면 펩은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의 고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행선지 관련해서는 뭐 여기에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와주세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되게 많죠. 재밌는 반응들이 많은데 국대로 펩이 갔을 때, 왜냐면 클럽들은 지금 웬만한 강팀들은 다 갔거든요. 라리가의 최강 바르셀로나, 그리고 분데스리가 뭐 바이에른 뮌헨, 물론 이제 뭐 바이에른은 좀 아쉬웠지만 그리고 나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를 지금의 위상으로 만들어놓은 게 이제 펩이다 보니까 국대로 갔을 때 좀 어떨까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예전에 사실 그 얘기도 되게 많았어요. 유벤투스에 한번 가지 않겠냐. 세리아니까. 세리아. 물론 이제 리그왕도 있죠. 파리도 있지만 파리냐 세리아로 봤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도 어쨌든 세리아 유벤투스 쪽에 왠지 한 번은 가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도 한때 좀 나오긴 했었어요. 그때 알레그리 한참 좀 불안할 때 특히 그런 기사들이 좀 뜨기도 했었는데, 근데 제 개인적인 예상도 대표팀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왜냐면 대표팀은 클럽팀이랑 시스템이 아예 다르잖아요. 왜냐면 지금 펩은 어쨌든 맨체스터 시티에, 저는 이제 구단주도 그렇고 여기 보드진도 그렇고 펩도 그렇고 이거는 삼중주가 좀 잘 맞았기 때문에 지금 맨체스터 시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다 같이 구축을 했을 텐데, 국대는 이게 매일 이 선수를 데리고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소집을 하고 그 단기간 안에 훈련을 해가지고 성과를 내야 되고, 펩의 축구를, 근데 펩은 사실 그렇잖아. 본인의 축구 스타일을 주입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선수가, 물론 이제 그 이해도가 있는 선수들만 데려오겠지만 그 이해도가 약간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 잘 안 쓴단 말이죠. 그런 거 있죠. 근데 이제 국가대표팀에 갔을 때는 그 기용을 어떻게 할지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 대신에 이제 어느 나라를 맡을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죠. 왜냐면 이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국적 자체는 스페인이지만 카탈루냐에 대한 그 정의도 많은 인물이라. 근데 스페인 국가대표팀은 선수 때 뛰긴 했습니다. 그건 맞아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스페인 대표팀을 고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혹은 아닐 수도 있고. 그치. 근데 그런 카탈루냐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외의 나라를 또 고를지, 예전에 선수 시절에 뛰었던 멕시코가 될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궁금하기는 한데, 말씀해준 것처럼 자기의 딱 어떤 눈높이 기준에 맞지 않는 선수는 역시 쓰지 않는 게 그동안 펩의 성향이긴 했어요. 다만 이 대표팀 감독이라고 해서 꼭 전술적인 색채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뭐 비엘사 감독처럼 진짜 그렇죠. 또 펩에게 스승기도 한. 아니 뭐 우리 벤투 감독도 확실했고. 맞아요. 근데 왠지 펩 정도의 능력 있는 감독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대표팀에서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또 적용하지 않을까. 저는 대표팀에도 대표팀 시스템에 맞는 그런 전술 형태를 구현할 것 같아요. 다 그렇게 고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펩 가르디올라는 진짜 위대한 감독이고 충분히 지금 맨시티에서 이룰 거 다 이뤄서 뭔가 새로운 동기부여를 이제 찾아서 떠나는 그림이 어쩌면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맨체스터 시티도 부디 구단으로서 펩이 만약에 나간다고 했을 때 그때 후임 감독에 대한 확실한 대비가 미리 좀 되어 있기를 좀 바라겠고, 펩 가르디올라의 새로운 도전이 어떤 도전이건 축구계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은 다분합니다. 네. 가르디올라 감독이 2025년 6월까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시즌까지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 만약에 올 시즌에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뭐 4연패를 한다. 혹은 뭐 이제 우승 뭐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1년이 남았을 때 뭔가 이제 이런 인터뷰와 맞물려서 펩의 행선지에 대한 얘기도 저는 올 여름에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시티 팬들은 빨리 도장 찍어라, 재계약해라라고 하는 거고. 펩이 사실 바르셀로나, 바이언, 맨시티 제일 오래 있었어요. 맞아요. 맨시티에서 치렀었던 경기 뭐 400경기 훌쩍 넘어가니까. 사실 생각보다 저는 꽤 오래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펩이 원래는
좀 짧게 머무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클롭도 마찬가지예요. 두 음. 감독 다 원래 기존의 스타일보다는 그래 꽤 클럽도 길게 되게 오래 있었어. 머무는 느낌이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올 여름에 이제 그런 행선지에 대한 예측이 좀 어떻게 될지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네.